자, 우리 지금 계속 관계대명사 공부하고 있죠? 관계대명사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합시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뭐라고 그랬지? 얘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누가 주인공이라고? 명사가 주인공이라고. 맞아. 이 관계대명사의 주인공은 명사다. 왜 관계대명사의 주인공이 명사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절은 문장이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문장. 즉 명사가 존재해야지만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주관대, 목관대, 소관대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와 사물인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공부를 했었지. 참고로 말하면 2학기 1차 지필평가에 나와 있는 문법사항이 목관대야. 알겠지? 목관대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잘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자, 항상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를 내지만 시험 문제는 목관대만 내지 않을 수도 있어. 주관대를 낼 수도 있고 소관대를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주관대에는 후 들어가고 목관대에는 후나 훈이 들어가고 소관대에는 후줄 그리고 사물은 위치 들어가고 목관대도 위치 그리고 소관대는 후줄 또는 오브 위치. 이 오브 위치는 약간 격식을 차릴 때 말하는 표현이에요. 오브 위치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오브 위치는 잘 안 쓰고 후줄을 보통 많이 쓴다 라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이만큼 주관대랑 목관대를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지. 오늘 공부할 건 소관대 플러스 관계대명사 왓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관대 아까 얘기했지 후주나 오브 위치라는 것은 조금 더 격식적인 표현이다.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 관계대명사 소관대 앞에는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거를 선행명사라고 하고 뒤에는 뭐가 나오지? 관계대명사는 보통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소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는 거야? 소유격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소유격. 예를 들면 my, his, her, our, their 과 같은 이런 소유격이 없는 거야. 소유격은 무조건 뒤에 my, 명사 이렇게 뒤에 명사를 써줘야 되거든. 이 명사가 마치 주어처럼 보이는 거고 뒤에 동사가 나와서 소관대는 소유격에 해당되는 요것이 없는 것일 뿐이지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는 거야. 그치? 요게 안 보이는 것 뿐이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보인다. 조금 차이를 구별을 해보자면 주관대는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목관대는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소관대는 뒤에 소유격이 없는데 얘는 없어도 문장이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뒤에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거를 이 관계대명사 후주나 오브 위치가 대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번 문장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540번 문장입니다. 540번 문장. 자, 보자. 540번입니다. 자, this is the book. 자, 문장은 되게 쉬워요. 이것은 책입니다. 이런 의미네. 책은 보어. 보어 자리에는 지금 명사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 선행사를 명사로 보고 whose.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한다? 그 책의. 그러니까 얘는 it라는 요것의 소유격의 의미인 거야. 그치? 이것은 책이에요. 그 책의 작가는 TV에 있어요. 나왔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지? The other day. 지난번에. 이런 뜻이야. 지난번에. 됐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결국은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준다. 자, 근데 얘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을 공부할 때는 항상 순한맛과 매운맛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 그지? 순한맛은 이 관계대명사가 존재를 해서 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이제 설명을 시작한다라는 걸 표현한다라고 했지. 근데 이게 매운맛이 되려면 얘가 생략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선생님 소유격 얘도 생략이 가능할까요? 자, 요거 생략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지? 그러면 여기도 동사 있고 여기도 동사 있는데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줄 수 있는 접속사나 관계사 없이 두 개의 문장을 쓸 수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관대는 생략 불가해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생략은 불가해요. 알겠지?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who is the owner? 자, 누구입니까? is the owner. 주인이. 이건 own이라는 것은 소유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owner이라는 말은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이라 주인이라는 뜻이야. 주인. 알겠지? 자, 무엇의 주인?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런 의미네. 문장이 여기서 끝났고요. whose라는 것은 앞에 있는 house를 설명해 주는 거네.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 누구입니까? 이 집의 주인이. 근데 그 집의 벽이 has fallen. 얘가 동사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벽이 무너져 버린 이란 뜻이 되겠지. 그지? 오늘 완료적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앞에 있는 하우스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54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자. 해보는 거야. 자, we need to help people whose lives have been shattered by disaster. 자,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 문장을 해석할 때는 주어 다음에 동사. 얘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동사 뒤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해보자. 우리는 주어 need 필요로 합니다. to help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야. 도와줄 필요,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데 whose 그 사람들의 lives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have been shattered. 무슨 말이야? 얘는 시제가 뭐지? 현재 완료 수동 전환수지? 그럼 얘는 shattered이라는 단어, shattered이라는 단어를 현안수로 만든 거야. shattered이라는 말은 흩뿌리다라는 뜻이야. 막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삶이 산산조각 나져버린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by 무엇에 의해? disaster. disaster는 뭐지?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재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whose부터 disaster까지가 앞에 있는
있는 people이라는 걸 꾸며주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 athlete. 요게 주어네. 그럼 동사 찾아보자. 동사 뭐지? is training. 우리 동사지.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1번을 찾은 거야. 요 주어를 이렇게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지. 중간에 형용사절을 넣어서. 자, 그러면 요만큼이 앞에 있는 athlete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who's는 그 athlete의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되지? 자, 그러면 운동선수의 경기력이 broke record. 무슨 뜻이지? broke record. 기록을 깨.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기록을 경신한 운동선수.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그 운동선수의 경기력이 최고의 기록을 경신한 그 운동선수는 is training. 훈련 중이다. for the next Olympic. 다음 올림픽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performance라는 단어는 경기력이라는 뜻. 이렇게 여기서는 운동선수니까 운동 능력, 즉 경기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5, 4, 5 가겠습니다. 여기도 주어 동사 찾아보자. 일단 on exhibition 주어. 요거 무슨 뜻이었지? 전시회라는 뜻이었지. 그지? 전시회는 was hosted. 요거 동사네. host 되어졌다. host는 무슨 뜻이죠?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지? 주관하다, 개최하다. 그러니까 개최되었다. 수동태로 되어있죠? 과거 수동태입니다. 과거 수동태. 수동태는 비동사 다음에 pp고요. 이 비동사의 형태를 과거로 쓰면 그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네. 자, 그러면 전시회가 열렸다 이런 뜻이야. 자, by the photographer. 그 포토그래퍼에 의해 전시회가 열렸다.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뒤에 whose 나왔어. 그리고 그 포토그래퍼의 작품이, 그지? 이건 작품이란 뜻이야. 동사가 아니야. captured. 뭐 했대? 사로잡았대. beautiful. capture이라는 것은 뭔가를 캡처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딱 찍다. 순간적으로 포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그지? 그 작품이 포착했어. 사로잡았어. beautiful landscape. 아름다운 landscape을. 뭐지? landscape은 land, 땅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걸 풍경이라고 합니다. 풍경. 알겠죠? 그 풍경을 사로잡은 그 포토그래퍼의 의해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 4, 6번 넘어갈게요. 자, 역시 1번 찾아보자. 1번 The government. 이거 무슨 뜻이었니? 정부는 must support. 왜야만 한다? support해야만 한다. support는 지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지. 지원해야만 합니다. workers. 노동자들을. 되니? 근데 그 노동자들의, 됐지? 그 노동자들의 직업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 하는 일들이 are being automated. 요게 또 한 덩어리의 동사네. 요걸 우리 시제 뭐라 부르죠? are being pp. being pp. 기억나? 모르겠어. 이거 시제 뭐지? being pp. 현재 봐봐. 현재 수동, 현재 진행 수동.
이런 거지. 현재 진행 시제를 수동으로 만든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현진수라고 합니다. 자, 현진수라는 거 어떻게 뽑아내는지 다시 한번 보자. 현재 진행 시제 어떻게 생겼니? 비동사 다음에 ing. 요 비동사를 MREG로 쓰면 현재 진행이지. 그리고 이걸 수동태로 써.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pp 쓰면 되겠네. 그럼 얘를 더 해보라고. 그러면 be, being, pp 이렇게 되겠지? be, being, pp. 그래서 현진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 4,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1번 찾아보자. 1번 주어는 동사가 해보는 거야. 뭐니? The company 회사는 동사가 뭐처럼 보이니? launch, launch. 요게 동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사하다 또는 발매하다, 출시하다 이런 뜻이야. 무언가 로켓을 발사하다라고 할 때 launch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무슨 런칭 행사 이런 말 들어봤어? 뭔가 이제 출시하는 거,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발사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launch 요거는 발사하다, 출시하다 이런 뜻이야. 출시하다라는 뜻이 요거 말고 또 뭐 있지? 발매하다, 출시하다. release라는 단어도 있어. 이제 이거는 풀어주다라는 뜻이어서 일단 첫 번째 사람을 풀어주면 석방하는 거고, 두 번째 액체나 기체 따위를 묶어놨다 풀어주면 방출하다라는 뜻이 되고, 세 번째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 책이나 음반 따위를 풀어. 그럼 이거는 발매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출시하다 라는 의미, 비슷한 의미로 발매하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치?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단어라는 거는 무조건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살을 붙이냐,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너희들이 그 단어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그 단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이만큼은 앞에 있는 컴퍼니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때 쓰이는 후주는 오케이, 그 앞에 있는 컴퍼니의 라고 해서 가면 되겠지. 정책이라는 뜻이죠. policy 라는 뜻은 정책이 promote 뭐한데? 촉진한다. 촉진하는 무엇을? diversity 별표.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diversity라는 뜻은 다양성이라고 해요. 다양성. 너희들 이제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수능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능 공부를 보면 항상 얘기했지만 다양한 분야, 영어로 되어 있는 뭐 문화, 예술, 사회, 경제, 과학,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라고 하면 너무 너희들이 힘들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논문이라는 것은 논설문이야. 주장을 담은 글들이야. 그러니까 그 주장을 담은 글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장점 또는 필요성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야. 알겠지? 주제로 정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책이 다양성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정책이 다양성을 촉진하는 그 회사는 출시했어.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출시했어. 이런 의미로 문장을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장 갑니다. 548. 여기도 1번.
주어 동사 we 우리는 need 필요하다. 뭐 할 필요가 있다? to boycott. 요게 to 부정사야. 그러니까 즉 보이콧이라는 건 동사로 봐야겠네. 자 이거 무슨 말일까? 보이콧하다라는 말 들어봤니? 말 그대로 이게 안 들어봤어. 보이콧은 뭐냐면 무언가 구매를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보이콧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구매를 거부한다는 뜻이야. 구매 거부하다. 그러니까 보이콧은 어떤 거냐면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어. 그럼 사람들이 그 무리를 일으킨 회사에 너 잘못했어 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회사 상품을 사지 않아. 그걸 보이콧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구매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굿즈는 뭐지? 굿즈 요즘에 진짜 핫한 게 국밥,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그게 진짜 구하기 힘들대.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에 있는 거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려면 뭐 이렇게 막 특별전에 뭐 새로운 게 별로 없는데 달라진 거 별로 없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 줄이 엄청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하는 굿즈. 그치? 이게 전부 다 굿즈야. 그리고 우리는 굿즈라는 단어만 기억하지 말고 요것도 꼭 같이 기억해야 돼. 이게 뭔지 아니? Goods and Services. 얘가 재화와 서비스라는 표현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 서로 사회생활이라는 건 결국 뭐 이 사람과 말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생활을 하는 거야. 뭔가를 사고 팔면서 살지. 그지? 그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을 재화와 서비스라고. 선생님한테 내가 너한테 뭘 팔지 않지. 물건을 팔았어 내가 너에게. 어쩔 때 보면 선생님이 약간 약장수 같을 때가 있긴 하지. 그지? 내가 너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뭘 파니? 서비스를 파는 사람. 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매하는 걸 서비스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재화, 우리가 뭐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었어. 그건 서비스가 아니야. 재화야. 알겠지? 물건을 사는 거야. 돈을 주고. 똑같아.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지. 이해되지? 요게 굿즈라는 것에 같이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야. 알겠죠? 재화와 서비스를, 즉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재화 서비스라고 얘기했지만 제품을 보이콧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 근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그 제품의 프로덕션은 무슨 뜻이니? 프로덕션. 이게 제품. 제조업자 이런 뜻이지. 그지? 우리는 제조업자. 그 제품인데 그 제품의 제조업이 violate 위반하다라는 뜻이야. 위반하다. 동사야. 위반한대. ecological standard. 이거 뭐지? 이코라는 거? 많이 뭐지? 이게 뭐지? 환경, 그치? 친환경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eco-friendly라고 하면 그게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이야. 이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생태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환경적 standard 기준 이런 의미야. 그래서 환경적 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goods, 제품을 보이콧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5, 4, 9번 문장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지? 이거 잘 확인해야 돼. 자, 보자. She, 그녀는 is입니다. The scientist. 이렇게 해서 딱 끝나면 너무 좋지? 읽기도 쉽고 해석도 잘 되고. 그런데 whose 다음에 그 과학자의 research, 조사 또는 연구라는 뜻이죠. 그 과학자의 조사 연구가 has changed. 동사, 현재 완료네. 현재 완료 시제는 완결 연계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피직스에 대한 이해를 바꿔왔던 과학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피직스. 이거는 물리학이라는 뜻의 한문입니다. 물리학. 알겠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그녀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 과학자의 조사와 연구가 바꿨어요. 우리의 이해를 물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나가시면 된다. 되죠? 자, 5, 4, 9 됐고요. 5, 5, 0 보겠습니다. 자, 1번. We visited. 이렇게가 1번이라고 보면 되겠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1번은 요거 찾으라는 거야. 저는 문사하다. 자, 우리는 방문했어요. A town. 어디를? 마을을.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지. 해석도 잘 되고 아주 순한 맛입니다. 그런데 whose라고 나올 때부터 이제 해석이 조금 빡세지겠죠? 자, whose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 마을의 Asian architecture, 고대 건축물이 Asian, 고대 architecture, 건축물, 건축이란 뜻이지. 그 고대, 그 마을의 고대 건축물이 is preserved. 이게 동사네. 그지? 얘는 시제 수동태죠. 현수, 현재 수동태. 자,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 preserve 되어진 이란 뜻이 되겠지. preserve 무슨 뜻? 보존하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 고대 건축물이 보존된 마을을 방문했어. 이런 의미가 되지. For tourists, 그 여행객들 to see. 이거 우리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재용아 이거 혹시 기억나니? 이거 뭐라고 하는지? 이제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를 쓰게 되면 얘를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for 다음에 주어가 나올 때 보통 우리는 이 for이라는 거를 뭘로 해석을 하지?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는데 얘를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주어가라고 해석하라는 거야. 얘는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거야. 의미상 주어는 무조건 투부정사 앞에는 for 다음 주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의미상 주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방문했어요. 한 마을을. 근데 그 마을의 고대 건축물이 보존되었네요. 됐지? 보존된 마을을 방문한 거야.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왜 끝났죠?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완전한 문장은 세 가지 형태를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삼형식. 세 번째, 수동태.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끝난 거야. 그럼 to see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부사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럼 부사 중에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건 목적, 보기 위하여.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얘를? 관광객들이 보기 위하여. 이해되니? 관광객들이 보기 위하여 그 고대 건축을 보존한 마을을 우리는 방문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사실 많이 볼 일이 별로 없어. 실제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많이 쓰이지 않아. 주관대, 목관대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
소관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주관대, 목관대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요 정도만 봐도 내가 봤을 때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소관대의 양을 충분히 채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551번 문장입니다. 자, 1번 주어동사 찾아보자. 뭐니? The city is trying. 이게 동사니까. 맞지? 그 도시는 is trying to attract. 자, 요거는 try라는 동사를 현재 진행으로 쓴 거고, try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노력하다 라는 뜻이고, try라는 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얘는 한번 시도해보다 이런 뜻이 되지. 뜻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도시는 attract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attract 무슨 뜻? 이건 이끌다. 사람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attract라는 말 말고 attractive라는 말이 있어. 이게 매력적인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그 도시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려고?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려고. 이런 뜻이 되겠지. 관광객들이 매력적으로 저기 괜찮네 라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네. 그러니까 다시 도시는 노력하는 중이에요. 매료시키려고 관광객들을요. 그런데 그 관광객의 spending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관광객들의 소비가 benefits 뭔데? 이익을 준다라는 뜻이거든. 그 소비가 이득을 준다는 거야. The local economy. 어디에? 그 지역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here is a friction, here is a friction. 이건 주어인데 사실 이거 주어라고 보는 게 아니죠. 이건 유도부사의 도치니까 사실 얘가 주어야. 그치? 이건 도치가 된 거라서 그냥 이런 건 외워야지. There is, here is 이런 것들은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알겠지? 여기 is가 나왔으니 뒤에는 단수. 만약 이 자리에 are이 나왔어. 그럼 뒤에는 복수가 나와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무엇이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이런 의미야. Here is a fiction. fiction은 무슨 뜻이니? 허구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here is a fiction 이라는 것은 허구 소설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이 아닌 소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 뭐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허구니까. 그치? 그러니까 서구 소설이 있다. 뭐 너희들 이런 실수, 허수 하는 것처럼. 그치? 실수라는 건 말고 허수는 뭐야? 좀 공허한 숫자라는 뜻이거든. 그치? 그래서 허구 소설이 있다. 그런데 그 소설의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was inspired. 일단 끝났죠? 그죠? inspired는 무슨 뜻? 영감을 불어넣다 라는 뜻인데 얘는 inspired라고 하면 영감을 받은 이라는 뜻이 되겠지? by 무엇에 의해? A real life person. 실존하는 사람에 의해 영감받은 주인공이 있는 허구소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 company
회사는 want 원합니다. 여기 S 붙은 것도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이런 거는 이제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전부 다 매번 나오는 거야.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야. 회사는 원한다. to select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고르기를 원합니다. employees 자, employee는 누구지? 직원이라는 뜻이야. 직원. 그러면 employer 얘는 뭘까? 얘는 employee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용인이라는 뜻이야. 고용인 즉 주인이야. 사장을 뜻하는 말이야.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멘토 멘티 학교에서 멘토 멘티 이런 거 많이 하지. 멘티는 뭐야? 학생이야? 가르치는 사람이야? 배우는 사람이지. 멘토를 당하는 사람이야. 이 이는 이 동작을 당하는 거고 이 R이나 OR이 나오면 얘는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서 멘토, 멘티 이렇게 요 경우랑 똑같다. employee, employer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는 원합니다. 선택하기를 직원을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 문장인데 그런데 후주가 나왔어. 그 직원의 characteristic 성격이 사람의 특징이 are best suits 그지? suit는 적합한이라는 뜻이야. 최고로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for telecommuting telecommuting은 뭐냐면 텔레라는 말은 뭔지 알지? 텔레폰 하는 것처럼 전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뭐지? 텔레커뮤팅 이거는 원격 근무라는 뜻이야. 원격 근무에 적합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선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소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보지 않는다. 주관대나 목관대만큼 많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 있는 정도만 반복해서 내 걸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연습하시고 반드시 복습하시면 소관대 정도는 충분히 감이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554번. 자, 관계대명사 왓절.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거야. 그리고 뒤에 절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대명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는 얘는 명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리고 뒤에는 관계대명사니까 소관대를 빼고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지. 불완전한 문장. 그 말은 주어가 없거나 동사는 존재하고 목적어가 없는. 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 그 말은 이 what이라는 게 주관대가 될 수도 있고 목관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보면 돼. 그런데 뭐만 다른 거야?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이미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what을 바꿔서 좀 풀어서 순한 맛으로 쓰면 얘는 더, 띵 또는 얘가 복수가 될 수도 있어. 얘는 뭐든 상관없고 things, which 또는 대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what을 바꿨으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니? 그러니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할 때는 앞에 명사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알겠지? 선생님 그럼 왜 which만 돼요? who는 안 돼요? 안 돼요. things라는 것 자체가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who는 안 되고 which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요거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거는
B는 똑같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건 똑같지만 앞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예문을 보는데, 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약간 하나의 힌트를 줄게. what이라는 거는 해석이 매우 쉬워. the thing, 것,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인데 뭐냐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지?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what이라는 게 의문사로 사용이 될 때가 있어. 이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그치? What's your name? 이라고 할 때 너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별하는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의미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냐 이렇게 해석이 되냐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알겠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들에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실제로 예문 보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554 문장입니다. What is important for you is precious to us. 자, 여기서는 what이 나왔는데 얘는 요만큼이 뭐야? 주어인 거야. 그리고 얘가 동사야. 맞지? 사실 what이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얘는 더 이상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지 않아. 왜? 앞에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 얘는 그 자체가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됐지? 자, 그러면 뭐뭐 하는 것 is important for you. 너에게 중요한 것은 됐지? 너에게 중요한 것은 is 이다. precious 소중한 것이다. to us 우리에게도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너한테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중요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해되지? 자, 다음 문장 갑니다. magic 마술은 is 이다. what we all wish for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what이라는 것은 the thing which니까 magic 마술은 the thing 것이다. 근데 그것이 which 뭐냐면 we all wish fo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이 맞다는 거야. 이렇게 꾸며주니까. 그런데 요거 자체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what으로 바꿔 썼으니 자, magic은 것이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 wish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지. to happen in our life 우리의 삶에 발생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바라지. 내일 딱 일어났는데 막 갑자기 내가 뭐 바라던 어떤 것이 딱 있길 바라는 거. 그치? 그런 의미로 555번 문장 보시면 되겠네요. 자, 556번 문장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해석해볼까요? 빨리 읽고 1번 주어는 동사다. 그래서 해석해보자. 해보자. 그녀는 remember 무슨 뜻? 그녀는 기억했다. 과거지. 그녀는 기억했어. What he said.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가 말했던 것을 이런 뜻이야. 그치? 그녀는 기억했다. 그가 말했던 것을 about 무엇에 관해? The importance of the rule. 그 규칙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문장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이런 식으로 what이라는 것은 뭐뭐하는 것. 요게 조금 불편하면 약간 맵다 생각이 되면 얘를 항상 더띵 위치로 바꾸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 what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항상 얘를 더띵 위치로 한번 바꿔봐. 그러면 그녀는 기억한다. 더띵 것을. 근데 그것이 위치 뭐냐면 he said. 그가 말했던. 이렇게 그가 말했던 것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고 얘 자체를 what으로 줄여서 쓰고 싶어서. 그지? 경제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57 갑니다. 자, 이거는 재용이 한번 가봅시다. 해석해보자. 의미한다. store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 알아야 돼. 맞아, 그 저장하다, 보관하다 라는 뜻이지. 이게 가게라는 뜻도 있지만 저장하다, 보관하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문장 기억은 의미한다, 저장하는 것을. 근데 뭘 저장해? 뒤에 어떠한 것을 저장하는 거네. 더띵. 그리고 what을 위치로 바꿔보라니까. 더띵 위치로. 그러면 기억은 의미한다, 어떠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됐지? 근데 그것이 뭐냐면 you have learned. have learned 시제는 현재 완료. 네가 배웠었던 것을.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해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자, 558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건 선생님이 해볼게. What a text implies often brings great interest to us. 자, 여기서 동사가 brings야. often이라는 것은 빈도부사.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주어라고 봐야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What a text implies. what은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하고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뭐뭐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텍스트가 imply하는 것은 imply 무슨 뜻? 내포하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것은 종종 brings, 가지고 옵니다. great interest. great interest는 무슨 뜻? 커다란 흥미라는 뜻이죠. 그죠? 큰 관심을 가져다 줍니다. to us. 보이지? 그지? bring은 몇 형식? 4형식이야. 그러니까 뒤에는 원래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사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물을 앞에다 쓰고 사람을 뒤에 쓰고 전치사를 to를 쓴 거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559 보겠습니다. 자, 559는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자. 그 너무 어색하지? 우리는 다른 사람 이런 말 잘 안 하니까. 그럼 그냥 뭐라고 하면 그 첫 번째 팔로워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 첫 번째 팔로워는 이다. transform. 자, 일단 transform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이게 바꾸다라는 뜻이지. 바꾸는 거, 변화라는 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무엇으로 바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지. 그치? 그러니까 대상이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A와 B. 그럼 이 사이에는 그냥 A, B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alone이라는 것은 외로운, not이라는 건 괴짜라는 거죠. 괴짜. 뭔가 괴짜 같은 아이들 있지, 그치? 외로운 괴짜를 a leader, 지도자. 이제 지도자로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추종자는 외로운 괴짜를 지도자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의미야.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추종자는 외로운 괴짜를 지도자로 바꾸는 것이다. 이거는 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 560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어 동사. 자, life, 삶은 is, 이다, about, 무엇에 관한 것이다. 전치사니까 do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사용이 되죠. 자, 삶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치? what, 무엇 주어가 are supposed to. 자, 요것도 별표. be supposed to 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기로 할 예정인 것을 하는 것이 삶이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이제 몇 시에 뭐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거다. 이런 의미네. 그지?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561번 보겠습니다.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or errors of fact. 자, 이건 해석해 볼 수 있겠지? 주어 그만큼, 동사 그만큼. 그럼 여기만 해석해 볼래? 네가 썼던 것은 can have, 가질 수 있다. misspellings 뭐야? 네가 잘하는 거. 그래, 오타야 오타. 또는 에라. 무엇에? 사실에 대한 에라. 오류라는 뜻이지. 사실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562번입니다. 자, 봅시다. 자, 보자. In 18th century Europe. 요만큼은 전명국 거품이지. 자, 18세기 유럽에 The Catholic Church, 카톨릭 교회는 controlled, 뭐했대? 통제했대. 통제했다라는 뜻이야. 뭘 통제했을까? 뭘 통제했을까? 목적어지. Could be published. 뭐야? publish 될 수 있는 것을 통제했다. publish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출판하다는 뜻이지. 그러면 출판될 수 있는 것을 통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출판되어지는 것들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거는 실제로 많이 나왔던 그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문장들이니까 한번 해보자. 자, 볼까요? They understood. 그들은 understood. 뭐 했대? 이해했어요. 그치?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What? 무엇을 이해하니? 뭐뭐하는 것. 이게 목적어네. The mysterious message they received. 자, 요거 매운맛이다. They received. 그 사이에 뭐 생략돼 있죠? 뭐 생략돼 있지? 주어도 보이고 동사도 보이는데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럼 얘는 못 관대네. 대시나 위치가 생략돼 있습니다. 매운맛이야, 매운맛. 맞지?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이상한 메시지가 could mean 의미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다. 다시 해볼게. 그들은 이해했어. 것을 이상한 메시지인데 그들이 받았던 이상한 메시지 in the mail, 메일에서 그 메시지가 could mean 의미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문장 엄청 좋은 문장. 알겠지? 요 정도 정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형용사 절 목관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이건 직접 해석해 봅시다. 해보자. independently, independent state. 봤던 문장 같아. 봤던 문장 같아. 내 해석이 안 되면 아무리 수백 번 수만 번을 봐도 소용이 없어. 독립적이게, 그치? 네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 뭐야? 이만큼은 뭐야? 진주. 맞지? 자, 그리고 and 나왔으니까 5, 4 숫자 2. 그럼 뭐가 1이야? 요거랑 똑같은 꼬리표를 찾으면 된다고 했지? 그게 뭐지? 요 동사. 무슨 구조? 연결 구조. 그러니까 네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what you believe in, 네가 믿고 있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치? 얼마 전에 맞아. 그치? 봤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 그대로야. 이제 그 문장이야, 그 문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용이가 잘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니? 자, 그 다음 갑니다. Thanks to technology. 자, thanks to는 뭐랑 같은 뜻이었더라? thanks to 하면 바로 생각나야 되는데 많이 했지, thanks to. thanks to 진짜 많이 했어.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야. 그치? 뭐뭐 덕분에 때문에. 얘는 due to 그리고 because of 이런 게 전부 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야. Thanks to technology. 그러면 기술 덕분에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기술 덕분에. 자, 그러면 주어 동사 1번 찾는 거네. 그지? 그러면 한때 여겨졌던 것. 그치? 한때 고려되었던 것. The best experience. 최고의 경험이라고 한때 여겨졌던 것은 is now the expected experience. 지금은 예상이 되어지는 경험들이다. 그러니까 한때 최고의 경험이다 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기술 때문에 지금은 이미 전부 다 예상되는 경험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옛날에는 야 요즘 막 전화기를 들고 다닌대. 뭐 이렇게 최고의 경험이라고 예상되었던 것이 지금은 당연히 예상이 되어지는,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with years of experience. 무슨 말이죠? with는 뭐뭐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약간 얘는 동반하는 느낌이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years, 몇 년을 함께 있었던 거야. 어떤
경험, 그러니까 수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의미지. 이해되니?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는 알았네요. What it takes to be a leader in this industry. 요거는 what부터 리더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What it takes니까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to be a leader. 리더가 되기 위하여. 당연히 부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 그것이 take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 이런 뜻이지. 다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는 알았다. 그것이 필요한 것. 리더가 되기 위해. In this industry. 이 산업에서. 그러니 이 산업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앞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그냥 관계대명사 what 여기만 전부 다 외우세요. 뭐 짝수, 홀수 이런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요거는 문장 관계대명사 what절만 외워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단어 열심히 빡세게 외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냐? 오늘 관계대명사 what절 했으니까 60페이지까지. 알겠지? 60페이지까지 풀고 관계대명사 what절 여기를 전부 다 문장 암기해 오시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시는 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숙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